2022년 4월 2일자에 시행이 됐던 우리 국가직 정기 직종의 전기이론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전기이론은 특이하게 오피암프 회로가 하나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회로 이론 과목으로 시험 볼 때 오피암프가 한 두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전기이론도 서울시처럼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문항 정도가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항목이 있고 대부분은 회로망 해석, 정리 기법, 그리고 교류, 삼상교류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과도현상, 그리고 전기자기학 파트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선형성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회로가 선형성 회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중첩의 정리를 만족할 경우에 그 회로는 선형성 회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의 그 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첩의 원리를 중첩의 정리, 중첩의 원리를 만족해야 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잘못 표기되어 있는 옳은 항목만 고르세요 그랬으니까 기억만 틀렸네요. 중첩의 원리는 선형 소자에서는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옳은 내용이 되겠죠. 키리오프의 법칙을 적용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화번은 쇼트 단락을 시키고 그리고 전류는 개방을 시킨 상태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첩의 정리를 적용할 때 여러 개 전원 들어올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은 중첩의 원리를 설명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캐패시터 콘덴사가 직렬로 접속이 되는 회로에서 전압이 인가됐습니다. 그럼 각각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즉 전압 강하는 용량에는 반비례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렬 회로는 전류가 공통입니다. 전압은 공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각 소자의 저항 L과 C는 임피던스라고 그러면 되죠. 교류 신호에서 이제 교류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크기는 리액턴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임피던스에 비례해서 전압 분배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버리면 용량에는 반비례가 되겠죠. 왜냐하면 콘덴사 임피던스는 용량의 역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많이 다뤘던, 항상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그런 문항으로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캐패시터가 이제 두 개가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요구하는 것은 1마이크로페럿하고 2마이크로페럿 중에 앞부분에 1마이크로페럿 양단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하면 자, 전체 공급 전압을 교류저항, 즉 임피던스, 리액턴스라고 하죠. 임피던스로 분배시키면 되는 겁니다. 전체 공급 전압 곱하기 임피던스 1번 혹은 리액턴스라고 해도 관계없죠. 임피던스 2번 혹은 리액턴스 2번분의 1번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이니까 1번 캐패시터의 교류저항, 임피던스 혹은 리액턴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리액턴스로만 표현하면, 크기만 표현하면 오메가 C1분의 1옴이 되겠죠. 이놈은 오메가 CT분의 1옴이 되고 이놈은 오메가 C1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약분돼서 정리하면 결론은 전체 공급 전압을 C1 플러스 C2 중에 C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C1이 아니라 용량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에 비례하는 거고, 용량에는 반비례한다. 반대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면서 공부를 했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쉽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공급 전압은 150볼트가 되고, 이게 150이고, 이건 1마이크로페럿, 2마이크로페럿, 그 중에
분자는 2마이크로페라드. 이렇게 써주면 답이 쉽게 나오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 코일이죠. 저항과 코일이 병렬로 접속이 돼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120볼트의 전압을 가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에 이 회로의 역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병렬 회로의 역률입니다. 그렇죠? 병렬 회로의 역률은 코사인 세타가 역률의 기호입니다. 전체 어드미턴스 크기 중에 실수 부분, 그렇죠? 실수 부분이 이제 콘덕턴스라고 볼 수 있죠. 그 콘덕턴스 크기의 비율을 우리가 역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병렬 회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두 소자가 직렬로 접속이 된 상태로 간주를 해가지고 전체 임피던스 크기 중에 저항 부분, 실수 부분이 저항이죠. 저항 부분의 비율이 역률입니다. 이건 직렬 회로의 역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병렬 회로니까 두 소자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로 간주해가지고 전체 임피던스 크기 중에 저항이 아니라 리액턴스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요거보다는 이게 쉽게 역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쉽게 병렬 회로의 역률을 계산했었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저항이 30옴이고 그다음 코일은 40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임피던스는 30 플러스 J 4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의로 3, 4, 5가 되겠죠. 50, 암산으로 50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저항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하면 이것은 직렬 회로 역률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병렬 회로니까 리액턴스 부분의 크기를 분자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크기가 되고, 이렇게 써주면 손쉽게 역률이 5분의 4, 5분의 4는 0.8이 되겠죠. 이렇게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병렬 회로 역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죠. 이건 전체 어드미턴스 크기니까 전체 어드미턴스 크기는 저항의 역수가 저항의 어드미턴스가 되고, 그리고 임피던스 역수가 바로 임피던스의 어드미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냥 크기니까 저항이 35이니까 30분의 1 그래야 저항의 어드미턴스가 나오겠죠. 요 크기 제곱 플러스 요 리액턴스 역수, 그래야 어드미턴스가 되는 겁니다. 요거 제곱 해놓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해서 루트로 씌워주면 이게 전체 어드미턴스 크기가 되겠죠. 요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실수 부분의 비율, 콘덕턴스 비율이니까 요거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런 방법보다는 직렬 회로로 생각해가지고 분자의 리액턴스 부분의 비율을 분자에 써주면 전체 임피던스 크기 중에 리액턴스 비율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손쉽게 빨리 답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요거 역시 0.8이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삼상회로입니다. 삼상회로에 선전압이 220V, 그때 선전류가 10A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부하에 3.3kW의 유효전력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 모타가 부하죠. 이 모타의 역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주어졌을 때 역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삼상 전력은 단상 전력의 3배 아니에요? 3배. 그러니까 단상 전압 VPIP 상전압 상전류 곱하면 단상 전력, 이게 전체 공급 피상 전력이 되는 거죠. 여기다 코사인 세타 역률 곱해주면 이제 유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유효 전력, 평균 전력. 이건 단상 전력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삼상이니까 이렇게 3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전압 상전류 대신에 선전압 선전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률 곱해가지고, 자, 이런 경우는 요 앞에 개수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게 주어졌으니까 요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이 식으로 풀면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니까 역률은 P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평균전력, 소비전력. 요놈 나누기 이렇게 이걸 분모에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효전력이 얼마예요? 유효전력이 3.3kW니까 3,300W 하면 되겠죠. 그리고 루트 3은 개수로 곱해지는 것이고, 이거 선전압, 선전류, 선전압은 220 곱하기 선전류는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요 0 두 개 붙었으니까 약분이 되겠네.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러면 22, 33이니까 11로 약분하면 분자는 3이 남죠. 분모는요 2가 남습니다. 2에 루트 3이 곱해지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뭐 유리화시키면 분자 분모에 루트 3으로 곱해서 유리화시키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니까 약분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역률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은 LC 직렬회로 직렬회로에 교류전압을 가했습니다. 그럼 교류전류가 흐르겠죠. 바로 이 교류회로에서 흐르는 교류전류의 시료값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ohm의 법칙으로 풀면 되죠. 공급전압 나누기 전체 임피던스. 그러면 전류값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료값으로 환산해 주면 되겠죠. 쉬운 문제예요. 자, 5번. ohm의 법칙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전류니까. 전류는 벡터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벡터적으로 전류. 페이저 방법으로 벡터적으로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전체 임피던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은 100V 글로 써 있죠. 물론 앞에 RMS라고 첨자를 줬습니다. 100V 글로 써 있는 것. 말로 글로 써 있는 직류처럼 표현하는 교류값은 전부 시료값입니다. 100V. 위상은 0도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누기 전체 임피던스는 직렬이니까 합해주면 되죠. L은 5ohm이고 콘덴사는 25ohm입니다. 그럼 5 더하기 25 그러면 안 되죠. 임피던스니까 J5 마이너스 J25 이렇게 표현해 줘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 0도 여기는 이게 J로 묶을 수 있죠. J로 묶으면 마이너스 J 2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J 20 약분이 되죠. 20으로 약분하면 1이 되고 이건 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5 0도 이건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실수는 없는 거죠. 만약 실수가 있다 그러면 크기는 피타고라스 성리로 이 앞에 실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루트 쓰면 되는데 이게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1이죠. 1. 그렇죠? 각도는 마이너스 A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이제 페이저,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전부 시료값들이니까 전류는 크기는 5가 되겠죠? 5. 위상은 각도 나누기 하는 건 빼는 겁니다. 0 빼기 마이너스 90은 0 플러스 90, 90도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외로에 흐르는 전류는 시료값으로는 5A가 되고 또 위상은 전류 위상은 플러스 90도니까 위상이 90도 빠르다. 그러니까 전류 위상이 빠른 것은 용량성이죠. 용량성. 그러니까 LC 더해버리면 용량성 리액턴스만 남는 용량성 회로가 된다 하는 내용하고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5가 되겠죠. 시료값으로 5A가 흐른다. 쉬운 문제입니다. 1번. 자, 6번도 아주 쉬운 문제죠. 6번도 쉬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오프 시켰을 때 하고 온 시켰을 때 하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비율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예요.
자, 스위치를 개방했다. 스위치를 개방했다. 그러면 밑에 R이라고 써 있는 그 저항은 회로 동작을 못 합니다. 스위치 개방해 버리면. 그럼 위에 저항하고 오른쪽 옆에 저항만 직렬로 접속이 되겠습니다. 그럼 6옴 더하기 2옴이 되겠죠. 그럼 그때 전류는 오픈, 개방한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오픈했을 때 전류죠. 전류는 옴의 법칙으로 전압은 2V라고 했나요? 공급 전압은 2V. 그렇죠. 특별히 여기 전압은 제시가 안 돼 있죠. 2V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문자로 2V라고 돼 있습니다. 2V 나누기 저항은 6옴 더하기 2옴. 그럼 8분의 2A 되겠습니다. 요 값이 주어지면 이제 수치로 얼마다 이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스위치를 쇼트를 시켰습니다. 쇼트. 스위치를 쇼트 시키면 공급 전압은 똑같이 2V가 되고 전체 임피던스는 쇼트가 되면 밑에 있는 R옴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럼 6옴하고 R옴이 병렬이죠. 병렬. 그러니까 6옴하고 R옴이 병렬이니까 기호를 이렇게 일단 표현해 볼까요? 병렬로 합성한다 그 뜻입니다. 요놈하고 우측에 2옴이 또 직렬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쇼트했을 때 전류는 요겁니다. 개방했을 때 전류는 요놈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전류가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관계를 줬습니다. 관계를 줬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 I암페어가 닫기 전에 2배가 됐다. 스위치를 닫았다 이 말은 쇼트했을 때입니다. 요 전류가 개방했을 때 전류의 2배이다. 그러니까 요 놈이 요거의 2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류를 I로 줬는데 요 I가 요겁니다. 요 전류는 요 전류의 2배 전류가 된다. 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류는 개방했을 때 전류의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등식이 성립이 돼야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4가 되겠죠. 4가 되면 요게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요 분자는 전부 2V로 같은 겁니다. 그럼 분모가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6하고 R옴하고 병렬로 계산한 값하고 2옴을 더한 요 합성 저항이 4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4가 되려면 요게 2가 되면 되겠네. 2옴이 되겠죠? 항상 6옴하고 3옴이 병렬이면 6 더하기 3분의 6 곱하기 3 그러면 2옴이다 하는 이런 구성을 많이 적용했죠. 그러니까 저항은 2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옴. 미지 저항 R은 2옴. 2옴이 아니고 3옴이죠. 미안합니다. 3이라 해야지. 6 더하기 3분의 6 곱하기 3. 그래야 9분의 18이 되면 2가 나오는 거니까. 2가 아니고 3옴이 돼야 된다. 쉬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알렐 저항. 여기 보통 알렐 그러면 우리가 부하 저항을 알렐 이렇게 로드라는 L자 첨자를 줘가지고 이제 보통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렐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맨 오른쪽에 3옴짜리 저항에 전달되는 전력. 그러니까 부하 저항의 전력이 최대 전력이다 하는 뭐 임피던스 매칭 관련되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오른쪽 끄트머리가 알렐 부하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렐 부하 저항으로 최대 전력이 가려면 그때 그 내부 저항은 부하 저항과 매칭이 되면 임피던스 매칭이 돼서 최대 전력 공급 조건이 만족이 된다. 항상 그렇게 해서 풀었었죠. 근데 여기는 알렐 부하 저항이 최대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오른쪽에 3옴짜리 저항이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3옴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고 싶다. 뭐 그런 개념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렐 쪽에 최대 전력을 받는 게 아니고 오른쪽 3옴으로 최대 전력을 3옴 쪽으로 받게끔 하고 싶다. 뭐 그런 개념의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곤혹스럽게 최대 전력 관련 지문이 쭉 나왔으니까 항상 임피던스 매칭이 되면 최대 전력 공급 조건이 만족이 된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풀어나갈 준비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요게 7번이 여러분들 조금은 풀어나갈 때 헷갈리면서 시간이 좀 소요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원이 두 개죠. 전원이 두 개니까 중첩의 원리로 쭉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전압원이 하나 있고 이게 직류 전압이죠. 200볼트의 직류 전압이 하나 인가돼 있고, 그다음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5ohm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류원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전압원, 이건 전류원. 전류원은 4A를 공급하는 전류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또 저항이 이게 부하저항이죠. 이건 5ohm이고 위에 부과되어 있는 것은 1ohm이 되겠습니다. 끄트머리에 3ohm이에요. 이렇게 3ohm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부하저항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하저항이 얼마를 달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로 늘 우리가 풀었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부하저항은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쪽 3ohm으로 최대 전력을 공급하고 싶다. 그럼 이 알렐 저항은 얼마일 때가 이쪽으로 큰 전력이 들어오겠느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대로 오른쪽 3ohm을 오른쪽으로 잡아 늙혀놓고, 그렇죠? 이렇게 잡아 늙혀놓고 이걸 자릅니다. 싹 잘라요. 개방을 시킨다는 말이죠. 개방을 시켜서 이건 오른쪽에 보관해놓고 요 개방된 회로의 전원부 쪽, 회로 쪽을 태분 안에 등가 회로로 바꿔가지고 3ohm을 붙이면은 우리가 늘 풀었던 그런 방식의 회로가 등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게 AB라고 할까요? 개방시킨 AB 단자의 전압을 먼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전압. 그 다음에 AB 단자, 개방된 단자에서 회로 쪽을 내다본 전체 합성저항. 그러면 태분 안의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태분 안의 등가 회로 포맷을 한번 그려볼게요. 태분 안의 등가 전압. 그다음에 이놈은 개방했을 때 저항이니까 태분 안의 등가 저항. 이렇게 해놓고 이 오른쪽에 3ohm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회로가 되는 거죠. 우리 늘 했던 식으로 하면. 자, 그러면 요 개방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은 전원이 두 개니까 중첩의 원리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첩의 원리로 풀 때 요놈을 전류원으로 바꿔서 풀어주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류원으로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할 문제인데, 전원이 두 개니까 중첩의 전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AB에 나타나는 전압은 요 전압만 있다. 요 놈이 없다. 그럼 전류원이 없다는 개방입니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이외로는 자기들끼리만 동작합니다. 이쪽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요 AB에 나타나는 전압은 빵볼트입니다. 요것도 없는 거니까. 요 저항만 있으니까 빵볼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압만 있을 때 AB 나타나는 전압은 빵볼트다. 그 다음에 요 전류원만 있다. 요 놈이 없다. 그럼 전압이 0이다 할 때는 쇼트 단락이죠.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시키면 5ohm이 이렇게 옆으로 올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5ohm이 병렬이면 합성하면 값이 같으니까 개수로 나누면 되죠. 5 나누기 2개 하면 2.5ohm짜리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이 2.5ohm짜리 하나니까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2.5 하나 쓰면 되나요? 요거는 단락했고 이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회로에서 전류가 들어와요. 전류가 들어오죠. 그럼 전류가 들어오면 길이 두 개니까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이쪽으로는 전류 못 흐르는 거고. 그렇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계산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전류. 계산하면 이 전류는 4A를 전류 분배시키면 됩니다. 5ohm 플러스 이쪽은 1 플러스 알렐 그래야지. 1 플러스 알렐.
요놈 중에 전류 분배는 저항의 반비례니까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반대 저항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분자는 20이 되고 분모는 5 더하기 1은 6이 되고 6 플러스 RL이 되죠. 그러면 요 전류 계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하는 건 요 전압이죠. 개방시킨 단자 전압이니까 RL의 전압이니까 요 전류 곱하기 그렇죠? 요 전류 곱하기 RL 이렇게 하면 요게 바로 개방시킨 오픈 서큐트 개방시킨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 요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압원만 있을 땐 0V니까 중첩의 원리로 더해주면 개방시킨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건 0은 있으나 많아져 요거죠. 요겁니다. 요게 되겠습니다. 6 플러스 RL분의 20RL.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요게 태분안의 등가전압이에요. 요 태분안의 등가전압을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게 미지수니까. 그렇겠죠? 이게 미지수니까 정할 수가 없죠. 이해되죠? 정할 수가 없다. RL이 뭐에 따라서 전압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몇 볼트다 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방시킨 단자에서 회로 쪽을 내다보는 이 태분안의 등가저항. 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태분안의 등가저항. 이 저항은 저항될 때는 모든 전원 꺼놓고 재야지. 그러니까 전류원 개방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잘리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옴하고 5옴은 직열이니까 6옴이죠. 6옴하고 RL이 병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옴하고 RL이 병렬이다. 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지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 저항, 이렇게 본 태분안의 등가저항이 일단은 뭐 이렇게 미지수가 있지만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고 태분안의 등가전압은 이것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요 전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 그렇게 해놓고 요 3옴을 붙이면은 결론은 요게 억지로 이제 우리가 늘 즐겨서 사용하는 최종적인 요 저항만 오른쪽으로 잡아 넓혀놓고 태분안의 등가회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쪽으로 최대 전력을 공급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놈하고 요놈 매칭이 된다. 이렇게 매칭이 된다. 우리 알던 대로 하면 매칭이 된다. 그러면 이게 3옴이 되려면 RL이 6옴이라 해야 되겠지. 6 병렬로 하면 3이 되니까. 그럼 RL은 6옴이다. 그렇죠? 그러면 최대 전력은 3옴으로 맥스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4자 들어가는 거 그겁니까? 4 RL분의 그렇지? 요 공급 전압, 요 전압 제곱. 요 전압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 RL이 지금 6옴이라고 계산했죠? 6 집어넣고. 또 여기 뭡니까? 요 전압이 요거죠? 여기다 6 집어넣어 가지고 6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몇 와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놈이 최대 전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놈이. 우리가 풀었던 대로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L 저항이 6옴일 때 이걸 6옴을 사용하면 이쪽으로 최대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여기 지문에 그런 지문이 하나 있죠. 2번. 저항 RL이 6옴을 달면 저항 3옴으로 이쪽으로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이게 맞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6옴을 달았을 때 이쪽이 최대 전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이것은 이 RL이 미지수기 때문에 부하저항이 그러니까 이것도 미지의 저항이고 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태분안의 등가전압이 되어버리니까 바로 이 공식으로 가지고 최대 전력이다라고 2번 지문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지문으로 계산한 최대 전력, 그게 요게 얼마 나오겠죠. 그거보다도 더 큰 전력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최대 전력 개념을 버리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회로에서 지금 뭡니까? 등가화 시키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요 전류가 일정한 전류를 이쪽으로 주기 때문에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요 전압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이쪽으로 정전류는 4A가 회로 쪽으로 가는 거니까 4A보다 더 큰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못 줘요. 그냥 여기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렇죠? 이런 회로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영향을 못 주니까. 그리고 요 2.5ohm이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다 이렇게 뭐 달아도 관계없죠. 요 저항이 있든 없든 이 전류는 항상 4A니까 그 이회로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회로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죠. 자, 요놈이 6ohm일 때 최대 전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A가 속 전류가 들어오죠. 전류가 들어오면 전류가 분배됩니다.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그럼 분배가 된 전류가 여기 들어오면 그 전류가 또 알렐하고 3ohm으로 분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렐 저항이 6ohm일 때는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계산할 수 있죠. 요 3A에서 이제 3A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이게 얼마가 들어옵니다. 4보다 작은 얼마 전류가 나오겠죠. 이제 그 전류가 이쪽으로 두 개로 분배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6ohm이라고 하면 6ohm과 3ohm으로 분배하는 거니까 요 전류를 6 더하기 3분의 6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이 전류는 요 전류를 그냥 I라고 할게요. I 곱하기 요 6 더하기 3 중에 3ohm으로 가는 전류는 전류 분배는 반대 저항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9분의 6이니까 얼마입니까?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2 여기 들어온 요 전류의 3분의 1을 곱한 전류가 바로 요 3ohm 쪽에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전력은 I제곱 R 요놈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여기 몇 W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6ohm일 때.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6ohm과 3ohm으로 분배할 때는 여기 들어온 전류의 3분의 2배의 전류가 되는데 이게 똑같이 3ohm이면 어떻게 될까요? 3ohm이면 반씩 쪼개지겠죠. 그럼 그때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2분의 1 I가 되겠지. 들어온 전류가 반씩 쪼개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6ohm일 때가 전류가 더 크게 들어오네요. 이거 3ohm이라고 가정하면 반씩 쪼개지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작아요. 그러니까 요 3보다 큰 6ohm을 달았을 때가 전류 분배로 이쪽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크게 들어온다. 그럼 6ohm이 아니라 60ohm을 달았다 그러면 그때는 전류가 더 크게 들어오겠지. 극한적으로 요거에 무한대 저항을 달았다면 무한대 저항을 끌어버리면 요까지 들어온 전류가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저항을 무한대로 끊어버리면 즉 요 알렐 저항을 크게 달면 3ohm으로 큰 전류가 들어오니까 큰 전력이 3ohm으로 가는 겁니다. 극한적으로 요 알렐 저항을 무한대로 무지 큰 저항이라고 하면 끊어버린 거니까 그때는 요 들어온 전류가 전부 들어가서 제일 큰 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ohm 달았을 때 최대 전력이라는 건 틀렸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6ohm보다 큰 저항을 달수록 이쪽으로 전류가 크게 들어오니까 저항은 3ohm으로 일정하고 큰 전류가 들어오니까 이쪽 전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극한적으로 무한대 저항일 때가 제일 큰 최대 전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6ohm일 때가 아니라 무한대 저항일 때가 최대 전력이 3ohm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회로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태분 안에 등가 회로로 탁 픽스를 시킬 수가 없다. 왜? 미지수 저항값이 들어간 저항하고 전압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옳은 답은 3번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저항 RL의 값이 6옴이 아니라 6보다 크면 클수록 오른쪽 저항 3옴에 전달되는 전력은 점점 크게 나타나는 회로이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2번을 골라가지고, 그렇죠? 2번을 골라서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속상하게 만들었던 문제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안타깝게 정답이 없어요. 8번은 정답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우리 전력공학에서 송전선로에서 송전선로 단거리 송전선로 상에 그 공급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런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안타깝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8번이죠. 8번은 답이 없다. 자, 8번 문제는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이제 송전선로상에 누설 전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설 전압이 발생이 되니까 누설 전력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송전단에서 공급한 전력이 수전단 전력으로 100% 다 공급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단거리 송전선로 상에에서 송전단 전압을 여기는 ES라고 할게요. 서플라이 공급. 그 다음에 수신단 단자에 걸리는 전압, 수단 전압이라고 할까요? 수신단, 수전단 전압, 수단 전압 플러스 선로상의 손실 전압. 이런 식의 성립이 되겠죠. 이런 리시브하는 수신단의 양단의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손실 임피던스 성분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손실 전압, 전압 강화 성분이 되겠죠. 손실 전압 강화.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신단 전압은 2000볼트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다 요걸 더해주면 요게 얼마입니까? 요걸 요구하는 거죠. 자, 우리 전력계통에서는 선로의 손실 임피던스는 전부 유도성입니다. RL이에요. R 또 L. C 성분은 이렇게 보통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RL 이런 성분이 결론적으로 손실을 유발하는 손실 임피던스로 볼 수 있죠. 송전선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수신단 회로가 되겠습니다. 왜? 수신단 전압이 2000볼트이다. 그럼 여기 송신단 전압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게 얼마입니까? 요걸 요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부하 쪽도 이제 유도성 부하겠죠. 전기 쪽의 부하는 대부분 유도성 부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하 쪽에 보면 전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자, 앞부분의 부하 부분은 역률이 100%라고 했죠. 역률이 100%는 저항성 부하입니다. 저항만 있는 겁니다. 저항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저항에 공급되는 전력 피상 전력으로 10kVA라고 했죠. 피상 전력으로 10V 쓰는 거니까 10kVA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역률이 100%면
공급 전력이 전부 유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유효 전력, 평균 전력, 소비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은 유효 전력과 동일하니까 이것은 10kW라고 볼 수 있죠. 10kW.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피상 전력은 10kVA고 이거 전부 다 유효 전력으로 쓰이는 거니까 10kW다. 그럼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I 수신단의 전압, 그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그렇죠?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VI 곱하면 V로 할게요, 그냥. VI 수신단의 공급, 여기 수신단에 나타나는 전압에 이 수신단에 흐르는 전류 곱하면 수단의 전체 피상 전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전압이 2000V니까 2000 곱하기 5 하면 만이 됩니다. 만이 되겠죠. 그럼 이 전류는 5A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부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는 8kW, 역률이 100%가 아니라 0.8이에요. 지상이라고 했죠. 전류가 느린 80% 역률의 부하가 이쪽에 접속이 돼 있다. 그럼 이 부하의 전체 전력은 8kW라고 했죠. 8kW. 그러니까 오른쪽은 유효 전력이네요. 킬로와트 이렇게 돼 있죠. 와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8kW 유효 전력. 그리고 역률은 0.8. 그러면 피상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피상 전력. 전체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 나누기 역률로 하면 되죠. 왜?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 곱하기 역률이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8kW 나누기 0.8. 그럼 약분되죠. 0.1분의 1이니까 10이 되네. 10. 그렇죠?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 전력은 10kVA. 이런 것과 같습니다. 피상 전력은 10kVA예요. 전체 피상 전력은 10kVA입니다. 그런데 전류가 느리다고 했으니까 이게 저항하고 또 여기는 전류가 느린 게 코일이죠. 이렇게 병렬로 접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전체 피상 전력은 역시 5A예요. 이 저항 쪽의 유효 전력이 8kW니까 8kW니까 이쪽이 8kW니까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는 이쪽 전류로 이제 분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 특별한 말이 없죠. 8kW로만 주어진 거니까. 근데 역률이 0.8이라는 걸로 봐서 5A에 이게 전체 피상 전력이죠. 5A 피상 전력에 역률 곱해주면 이게 유효 전류가 되는 겁니다.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0.8 그러면 4A가 되겠지. 4A. 그럼 이쪽으로 4A입니다. 저항 쪽으로. 그럼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그렇죠? 무효율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0.6이 되겠지. 그렇죠? 우리 자그마한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게 세타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이거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가 0.8, 10분의 8이니까 이게 10, 이게 8이 되면 이건 6이 됩니다. 그렇죠? 피타고라스 항이로 3, 4, 5니까 6, 8, 10. 그럼 사인 세타는 10분의 6, 0.6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효율이죠. 무효율. 그러니까 전체 피상 전류에 역률 곱하면 유효 전류가 되고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 피상 전류에서 무효율을 곱하면 5 곱하기 0.6 그러면 3A 전류가
3A 전류가 이제 무효 전류가 흐릅니다. 코일은 전류가 느리죠. 지상이니까 마이너스 J 3A 이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 합성한 전류는 합성한 전류를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4 마이너스 J 3이니까 4 마이너스 J 3이니까 크기는 피타고라성이로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이 있으니까 이쪽 뒤쪽 부하는 지상이다. 코일이 있으니까 유도성이니까 전류가 느리다. 그럼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합성이 된 전체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5A, 이쪽도 비상전력으로 5A, 실제는 이렇게 쪼개지니까 합성한 전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이죠. 자, 합성한 요 전류, 공급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급전압이니까 공급전류가 쑥 들어와서 이렇게 분배가 된 거니까 이 두 개 합해주면 돼요. 그럼 합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실수 부분이고 여기는 실수하고 허수 합성이죠. 4-J3이고 여기는 5가 됩니다. 이렇게 합해주면 돼요. 그럼 실수끼리 합하면 이게 9가 되겠지. 9 마이너스 J3A.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공급전류는 바로 요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공급전류가 부하로 가는 거니까 요 전류 가지고 역률을 계산할 수 있죠. 자, 역률을 요구하니까 역률은 이게 전체 공급전류니까 역률은 피타고라성이로 전체 크기는 9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9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입니다. 요 중에 요 9. 요 비율이 역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81에 3제곱은 9가 되니까 90이 되겠죠. 분모가 90. 루트 90이 되겠네. 루트 90. 루트 90분의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3은 나올 수 있죠.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럼 3 나가버리면 이렇게 되면 약분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유리화를 한번 시킬까요? 지문에 유리화된 형태로 지문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10이 되겠지. 10분의 3 루트 10 이게 역률이 되겠네. 10분의 3 루트 10 그러니까 4번이 가다반으로 올렸던 겁니다. 역률이 10분의 3 루트 10 이거 되겠죠. 그 역률은 이제 요거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송전단의 전압 요 전압은 수전단 전압 2000볼트에다 여기서 손실 전압을 합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하는 게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럼 이건 싹 지우고 자 그런데 요게 값을 줬어요. 요게 9 플러스 J3 원래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이렇게 줬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캐패시타로 그림을 그려버려서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코일로 이렇게 표기해 놓고 코일이니까 유도성 임피던스니까 마이너스 J3이 아니고 플러스 J3 이렇게 줬더라면 그렇죠? 이렇게 줬더라면 전류는 요 전류니까 그러면 요놈 곱하기 요 전류 그러면 이게 손실 전압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9 플러스 J3 여기는 9 마이너스 J3 합차의 곱은 제곱차니까 제곱차는 9의 제곱 빼기 J3이 B죠.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니까 J3 제곱은 J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3제곱은 9니까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9 이렇게 되면 81에 9 더하면 9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손실 전압이 90이니까 전체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2000볼트 플러스 90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은 2090. 요게 4번에 주어진 지문이에요. 그래서 4번을 가다반으로 처리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L이 아니라 C예요. C. 그리고 값도 C니까 요게 이렇게 값도 줬습니다. 이렇게. 또 그림에 요거요. 그림에는 그림에도 표현했네. 이거 L이 아니라 C로. 선로상의 임피던스 C로 이렇게 그림에도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임피던스도 줬고 이렇게 줬어. 그렇죠? 그러면 공급전류는 요놈이니까 똑같은 거네. 이게. 요놈 제곱, 요놈 제곱 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손실은 원래 무효 손실이 아니라 유효 손실이 필요한 겁니다. 허수 손실이 아니라 요것처럼 실수값으로 나오는 손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선로상의 손실 임피던스니까. 그래서 이 전력공학에서 이 단거리 송전단에서 이 무효 손실이 아니고 유효 손실이 적용이 되는 송전단의 전압은 공급 전압은 송전단의 공급 전압은 수전단의 전압 플러스 요 선로상의 전압 강하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 V니까 V는 I 곱하기 임피던스죠. 임피던스인데 요게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근사화된 식입니다. 근사화된 식이에요. 우리 전력공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식을 암기해 가지고 단거리 송전 선로상에 공급 전압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해서 풀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기이론 측면에서는 이게 처음 나오는 좀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이 일반적인 근사화된 송전 전압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요거에 적용하면 되죠. 요거에 적용하면 요걸 줬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2000볼트고. 그렇죠? 자, 이렇게 전개시키면 I 코사인 세타, 이 I 코사인 세타는 I는 이제 전체 피상전류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효율이니까 전체 피상전류의 효율 곱하면 유효전류입니다. 유효전류 성분. 그러면 전류 성분이 요건데 요 합한 게 요거죠. 유효전류는 요거죠. 유효전류는 요겁니다. 이게. R 곱하기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니까. R은 9옴이죠. I 코사인 세타는 요 공급 전류 중에 유효 전류 성분은 9입니다.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전개시킨 요 항이 요겁니다. 다음 플러스. 다음 이렇게 전개시키면 X. 리액턴스죠. 리액턴스의 I 사인 세타는 무효 전류입니다. 무효 전류는 요 전체 공급 전류 중에 요거죠. 무효 전류는 마이너스 J 3A고 그다음 X는 요 C가 들어왔으니까 요겁니다. 그렇죠? 요 X 자리에 이렇게 이런 형태를 이제 곱해야 되겠네. 곱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J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가 됐고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렇죠? 9, 9, 81. 81에 9를 빼면 81에 9를 빼면은 72가 되네. 그렇죠? 그래서 요 일반적인 송전단 선로상의 전력을 실제 유효한 전력, 유효한 손실이죠. 손실 부분.
이 부분을 근사화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고 있는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요 파트가 72가 되고 요 파트는 요건 81이고 요 파트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실제 유효한 손실 전압은 72V의 손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2000V가 수전단 전압에 손실 전압 70이니까 더해지면 207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캐패시타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선로상의 손실 임피던스가 캐패시타로 주어진 경우죠.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이 송전단의 공급 전압은 2070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4번을 가다번을 올렸는데 4번에는 이 송전 전압이 2090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게 C가 아니라 코일일 때는 2090이 나왔는데 C로 줘버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려면 송전단 전압은 2090을 2072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문에 답이 없다. 그래서 답 없음으로 처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려서 좀 푸는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